네, 전기기능장 필기 시험 문제 62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2회차 작년 2017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필기 시험이 될 테고, 이 문제들 중에서 우선 작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축, 횡, 축, 종, 축, 종, 횡 맞나요? 자, 그럼 이거잖아. 우선 자화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 자, N극이 있고 S극이 있대. 맞아요? 자, 그럼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자계가 형성이 되죠. 맞아요? 자소파이가 지나가니까 자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다가 뭘 한 거야? 여기다가 자성체를 이렇게 넣은 거야. 어떤 물체를 넣어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화시켜보자 이거야. 자화를 시켜봤더니, 자 보세요. 이 자성체 내에 자속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밀도를 형성하겠죠. 빽빽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자석 밀도 B와 자개의 세기 H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석 밀도 B는 자개의 세기 H 곱하기 뭐? 투자율? 뮤가 되겠죠. 맞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자석 밀도 B와 자개의 세기 H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가로축. 자개의 세기를 점점 크게 해줄 때 자석 밀도가 어떻게 되냐? 자석 밀도라는 거는 비례한다 그랬었죠. 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데, 어느 정도가 됐더니 얘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량을 유지하더라고요. 이건 뭔 뜻이야? 지금 그래프에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지나고 났더니 이 직선으로 가잖아. 자개의 세기가 평행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를 이쪽으로 간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자개의 세기가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개의 세기가 커지면 비례 관계니까 자석 밀도 B도 커져야 되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자기 포화라고 했었죠. 자기 포화. 더 이상 자석 밀도가 커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포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뭐 해보자는 거야 이제. 자, 이 물체가 이 자계에 처음으로 들어갔어.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뭐 자화돼서 자기 포화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죠. 자기 포화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 뭐 해보는 거야 이제. 그냥 이제 빼보자 이러면서 어떻게 자석 밀도를 빼보자 하면서 자개의 세기를 줄여주겠죠. 그럼 줄여주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개의 세기를 H로 하면 자석 밀도 B가 어떻게 돼요? 0으로 돼야겠죠. 근데 0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되더라 이거야. 얘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물체는 이렇게 자화가 되지만, 자성체는 이렇게 자화가 되지만, 어떻게 자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석 밀도와 자개의 세기의 관계는 이런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자개의 세기 H와 자석 밀도 B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냐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은 횡축은 자개의 세기 H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축은 자석 밀도 B가 됩니다. 자석 밀도 B. 자석 아니에요. 자석 밀도 B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렇게 됐죠. 비례해서 증가했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개의 세기를 점점 이렇게 쭉 줄여주면 자석 밀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봐봐 여기는 뭐야? H는 0이고 B가 남아 있죠. 뭔 뜻이야 이게? 자개의 세기를 0으로 만들어 줬는데도 뭐가 존재한다 이거야?
자기가 존재한다 이거잖아. 자속이 존재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자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자개의 세기 H를 0으로 다운시켜 줬지만 남아있는 이 이 자속을 뭐라고 하냐면 잔류작이라고 하고 보통은 BR이라고 합니다. BR.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보고 싶어? 난 싫다. 난 남아있는 거 싫다. 이거 아니야. 잔류시키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속밀도 B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자기 세기를 더 죽여준 거 아니야. 음수값으로. 죽여줬더니 요만큼은 뭐예요, 지금? 요만큼은. 자개의 세기에서 요만큼은 이 자속밀도 B를 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HR이라고 하고 보자력이라고. 보자력.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히스테리시스 손에서 종축은 자속밀도, 횡축은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자개의 세기를 0으로 하였을 때, 자개의 세기를 0으로 했을 때 남아있는 자속밀도를 뭐라 한다? 잔류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잔류자기를 자속밀도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개의 세기를 뭐라 한다? 보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화를 시키는 거잖아. 지금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쉽잖아. 이런 거 또 나오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너무 쉽고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자화를 시키고 있죠 지금. 맞죠? 자개에다가 어떤 물체를 놔서 자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자화를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되겠죠. 자, 에너지니까 W가 되겠죠. W. 단위는 줄입니다. 줄. 그래서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는 2뮤분의 자속밀도 B의 제곱이라고 했었죠. 맞나요? 2 곱하기 투자율분의 자속밀도 B의 제곱이라고 했었고,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단위 최적당 필요한 에너지. 왜 단위 최적이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자석은 못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이 자성체도 어떻게 부피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자성체, 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면적 곱하기 길이를 하면 최적이 되겠죠, 부피. 그래서 단위 최적당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는 2뮤분의 B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은 다르게 쓰면 2뮤분의 B 곱하기 B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르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B 대신에 뮤H를 한번 써볼까요? 아니요? 써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뮤 H의 제곱이잖아. 자, BB라는 걸 다르게 쓰면 B라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B는 자속밀도 B와 자개의 세기 H의 관계는 뮤 곱하기 H라고 했었죠. 자속밀도 B는. 그럼 B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뮤의 제곱 곱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뮤 하나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뮤 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공식을 자꾸 변환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자속밀도 B는 뮤 곱하기 H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뮤 H 대신에 B를 써보면 2분의 1의 자속밀도 B의 자개의 세기 H로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에서 자화 시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공간에서 보면 N극과 S극은 서로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자석은 서로
이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 단위 면적당 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공식 있죠. 2뮤분의 b의 제곱, 2분의 1 뮤 h의 제곱, 또 어떤 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 얘와 그러니까 자왓이 필요한 에너지와 그다음에 뭐 단위 세적당 작용하는 힘이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이거는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뉴턴 퍼, 면적당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너무 쉬웠지만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21번.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너무 심하지 않아? 자기장의 방향을 누구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했죠. 답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이거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더니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오른나사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랬죠. 볼트의 뒤쪽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나오죠.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한 자속파이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속파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발생한 자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거? 첫 번째,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하고, 또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알아야 될 건 뭐야?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죠. 맞나요?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 인테그랄 h의 dl은 i다 했을 때 h는 l분의 i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l이 뭐라 그랬어? 이 l은 이 자속 파이가 다니는 길, 자로의 길이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로의 길이. 이 형태에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자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의 형태를 띠겠죠. 그럼 이 자로의 길이는 원둘레가 되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자로까지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둘레는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세기 h는 2파이 r 분의 i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전류 i가 한 개가 아니라 n 개다 했을 때는 몇 개? ni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답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인 거고. 맞다.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자속파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전류가 요렇게 감겨 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땐 자속파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자속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있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니 뭘 좀 같이 하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개 안에서 어떤 자개가 있을 때, 아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했잖아. 자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개 내에 자개 내에서 여기에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 내에 존재하는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 이때 발생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앙페르의 왼손 법칙이 될 거고, 이때 발생하는 힘을 뭐라고 했었어요? 이때 발생하는 힘을 전자력 F라고 했었죠. 기자력 F 아니에요. 전자력 F입니다. 전자력 F는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VBL sin
세타라고 했죠. 아니 참 VBL이 아니라 그거는 아까 오른손 법칙이었죠. 전자력 F는 I, B, L 사인 세타였죠. I. 자, 이때 I는 누구? 이때 I는 누구?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전류가 흘렀죠. 이 흐르고 있는 전류가 이 I가 될 거고, B는 자개에서 자속 밀도 B, L은 이 도체의 길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길이. 얘는 도체와 누가? 자속 밀도가, 자속 파이가 만나고 있는 각도를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가우스 법칙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가우스 법칙은 전기력선의 밀도를 알기 위해서 그때 했었었죠. 자, 가우스 법칙.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입실론분의 Q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렌츠의 법칙은, 렌츠 하면 또 한 명이 바로 따라 나와야 되죠. 렌츠 앞에 누구? 패러데이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렌츠 법칙 하면 뭐예요? 렌츠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패러데이는 전자유도 현상. 전자유도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다가 뭐 자속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 이 기전력의 크기. 어떤 현상? 전자유도 현상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는 누구? 패러데이. 방향은, 기전력의 방향은 누구다? 렌츠라고 했었죠. 렌츠. 그래서 렌츠 둘 다 같은 사람이니까 패러데이, 렌츠 법칙까지. 문제 답은 너무 쉽죠.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